안녕하십니까. 올해는 국세청 세무조사가 어느 해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세수 결손이 큰 폭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별 입장에서는 증여세,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가족 간 현금 거래 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금액이 큰 은행 현금을 인출해서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게 지원해주는 경우 별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 의외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배우자, 자녀 등에게 출처가 불명한 자금이 갑자기 크게 늘어났거나 출처가 불명한 돈으로 부동산 등을 매입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은행에서의 현금 입출금 내역이 1,000만원 이상으로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모든 자금 흐름이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관련된 가족 모두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은행 현금 입출금 거래와 관련이 있는 자금 세탁 방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제도는 불법 자금의 세탁을 적발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입니다. 자금 세탁 방지 제도를 크게 나누어 보면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의심 거래 보고 제도, 고객 확인 제도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자금 세탁 방지 제도 중 중요한 내용으로 분류되고 있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의심 거래 보고 제도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입니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개요입니다. 보고 대상 금액은 2006년 1월 18일 5천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시작해서 2019년 7월 1일부터는 1,000만원 이상으로 대상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보고 방법은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날에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입금 또는 출금은 각각 별도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계좌 이체, 수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보고는 법적 의무인데요. 거래자의 신원, 거래 일시, 거래 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자금 세탁 방지 제도 체계를 보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법집행기관에 제공을 합니다. 이때 법집행기관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중앙선관위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에서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을 입출금하면 금융기관에서는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보고를 하게 되고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집행기관이 요청을 할 경우에는 현금 거래 정보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검찰청, 국세청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으로 거래 정보가 전달이 될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해당 당사자에게도 통보하도록 관련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금융거래 정보가 검찰청, 국세청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에 전달되었다는 문자나 연락을 받으실 경우에는 이러한 법집행기관에서 여러분들의 금융거래 정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경우에 자동보고 대상이 되고 어떤 경우에 자동보고 대상이 아닌지에 대해서 사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첫 번째입니다. 동일한 날에 A은행에서 1,000만원을 현금 입금하거나 현금 출금한 경우에는 자동보고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현금 입금과 현금 출금은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사례 두 번째입니다. 동일한 날에 A은행에서, 그러니까 동일한 은행입니다, 오전에 500만원, 오후에 500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한 경우에도 합계가 1,0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자동보고 대상이 됩니다.
사례 세 번째입니다. 동일한 날에 A은행에서 1000만원 이상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경우에도 자동 보고 대상이 됩니다. 이때도 현금이 개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례 네 번째입니다. 동일한 날에 A가 국민은행 창구에서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농협은행 B계좌에 이체했을 때도 자동 보고 대상이 됩니다. 이때도 역시 현금이 개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례 다섯 번째입니다. 동일한 날에 A은행에서 오전에 500만원 입금하고 오후에 500만원을 출금할 때 현금으로 한 경우에도 자동 보고 대상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입금과 출금이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사례 여섯 번째입니다. 동일한 날에 A은행에서 500만원 입금, B은행에서 500만원 출금을 현금으로 한 경우에도 자동 보고 대상이 안됩니다. 역시 이때도 A은행과 B은행이 다르고 입금과 출금이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사례 일곱 번째입니다. 동일한 날에 A은행에서 1000만원 이상의 수표로 입금하거나 수표로 출금한 경우에도 자동 보고 대상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수표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사례 여덟 번째입니다. 동일한 날에 A은행에서 A가 자신의 통장의 1000만원 이상을 B에게 계좌 이체한 경우에도 자동 보고 대상이 안됩니다. 역시 그 이유는 계좌 이체 역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의심거래보고제도입니다. 의심거래보고제도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 자금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 세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합니다. 다음은 의심거래 보고의 방법 및 절차입니다.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면 법집행기관에 내용을 전달합니다. 첫째, 금융기관 영업점 직원이 금융거래 시 의심거래로 판단되면 보고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고, 두 번째, 금융기관 보고 책임자는 거래보고서에 보고기관, 거래 상대방, 거래 내용, 합당한 근거, 보존 자료 등을 기재하여 온라인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합니다. 이때 보고사항은 동일 금융기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반복적으로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의심거래 보고 외국 사례입니다. OECD 회원국 등 전세계 주요 국가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국은 기준 금액이 $10,000 이상, 캐나다 $10,000 이상, 호주 $10,000 이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의 운영 방법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의심거래보고제도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 거래를 통해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의 다중거래는 단일 거래로 판단하여 그 합계액이 보고 기준 금액을 넘을 경우에는 보고토록 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1000만원이 아닌 900만원씩 한 달 기간 동안 계속 입출금을 지속하는 경우에도 의심거래 보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심거래로 보이는 경우에는 은행 임직원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거래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액현금 거래보고제도, 의심거래보고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주택매입자금 일부, 생활비 등을 지원해 주실 때 현금으로 직접 빼주시는 경우도 있고 계좌 이체를 통해서 지원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좌 이체는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자동 보고는 안되지만 그와는 별개로 탈세나 탈루 혐의가 있어서 자금 출처 확인 등의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계좌 이체 내역도 조사를 하게 된다는 점은 함께 이해를 해 두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좌 이체는 자동 보고는 안되지만 거래 내역은 남게 되고 고액 현금 입출금은 관계 당국의 추적은 어렵지만 자동 보고가 되고 있다는 점이 두 가지 거래 방법의 차이점이라는 점을
구분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퀴 달린 은행인 은행 이동점포 운영 추진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이동점포를 활용해 인터넷 뱅킹 등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은행권이 디지털 전환과 비용 절감을 위해 점포 축소에 나서며 생긴 고령자, 장애인, 비도심 거주자 등 취약한 금융 소비자들의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동 점포란 자동화 기기가 탑재된 차량형 점포입니다. 이로써 금융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동 점포는 1998년 하나은행이 처음 선보였고 최근에는 설, 추석 등의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찾아가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이동 점포는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경남은행, IM뱅크 등 7개 은행이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동 점포에서는 간단한 입출금, 예적금 신규 등 수신 업무만 이용할 수 있고 대출 등 여신 업무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고액현금 거래보고 제도, 의심거래보고 제도, 은행 이동점포 추진계획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